출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봤는데요. 네. 자, 오늘 그 청문회장에 먼저 그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9개 9대 그룹의 총수가 나오게 됩니다. GS그룹 허창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대 회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경련 회장 그 자리로 이제 입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8대 그룹 총수의 자리 배치를 일단은 보면은 가장 메인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앙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제 포진해 있고요. 맨 끝에 양 사이드에는 송경식 CJ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앉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배치에는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나이를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령대를 좀 보면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68년생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60년대생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앉히게 되면은 문제가, 청문회 메인 카메라가 계속 오게 되면은 우리 뭐 방송 용어로 걸린다라고 하죠. 계속 잡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거의 8시, 9시까지 저녁 밤까지 가게 될 텐데 거의 뭐 흐트러진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젊은 층에 속하는 이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네, 질문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일단 배치를 보면 그렇게 되고, 그 정몽구 회장이 가장 나이가 많죠. 79세, 송경식 회장이 77세였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 끝 사이드로 배치한 뭐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 그룹 총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총수와 변호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것은 이제 변호사 1명, 이제 그리고 또 수행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동안 이제 그룹 총수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또 좋은 자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민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에서는 이 한정된 인원을 통해서 결국은 그룹 총수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원 선정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 자리에 있어서 이런 수행원들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증인으로서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설령 그 갇히는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룹 총수가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발뺌을 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물어보느냐라는 국민적인 또 여러 가지 잠깐만요. 현장 보겠습니다. 상식이 임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은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다는 측면도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이 답하게 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물러나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으로. 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도 지금 이제 막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뭐 계속 질문하고 있지만은 역시 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고만 말을 하고 지금 국회 청문회장으로 들어서는 그 청문회장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벌 회장들이 이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허창수 회장이 나왔네요. 정경련 해체 여론이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소감은요? 뭐 좋겠습니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소감을 묻는 질문에 뭐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답을 했습니다. 앞서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도착을 했고요. 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속속 청문회장으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 장관의 압박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한 그런 지금 의혹이 있는데,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참석하는 독대 총수 중에 조양호 회장은 입장이 가장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나와져 있거든요. 지금 뭐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지 이제 재벌 기업들의 회장들이 계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몽구 회장이 나와 있죠. 광고 밀어주기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광고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잘해야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 마이크 잡지 마세요. 마이크 잡지 마세요. 네. 정몽구 회장이 도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이제 출입증을 받고 국회 안으로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국정농단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재계의 총수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재계 총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곳이 이제 국회에 이제 방문자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죠. 그렇습니다. 예. 민원인실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신분증을 내리고 예. 그 출입증을 받아서 수령해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출입증을 이제 가슴에 달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회장들이 직접 그 자기 주민증을 내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증하고 이제 교환해서 저렇게 네. 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정의선 부회장과 동행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으로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예.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이제 아마 차에서 내릴 때 같이 정의선 부회장도 예. 보였던 네.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정몽구 회장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네. 정의선 회장도 지금 나오네요. 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군요. 예. 정몽구 회장의 뒤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 입구가 좀 대단히 좀 소란한 모습이네. 시위자들도 지금 그 입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각 그룹이나 이제 개별에 대한 또 뭐 어쨌든 피해 본 어떤 문제들이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 앞에서 또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현장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까지 몰려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네. 청문회장 앞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 방문자 출입구인데요. 지금 시위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사내 하청 관련해 가지고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그 팻말이나 뭐 현수막 등등을 손 펼침막 등을 볼 때 네.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지금 항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민원실 입구에 이제 재계 관계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혼잡한 양상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시위자들도 함께 나와서 지금 보면은 그 기업과 관련돼 있는 현안, 그러니까 뭐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재벌그룹 총수 가운데는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요. 계속해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도착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정몽구 회장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잠시 뒤 10시부터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룹 총수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경식 네. CJ그룹 회장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 임하는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좀 다시 성실히 하겠습니다. 연대 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연대 좀 아니, 말씀 다른 분들도 다 하고 나셨는데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명 관련해서도 네, 의혹이 지금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그룹의 마이크 잡지 최태원 마세요. 대표이사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뒤에는 손경식 CJ 회장도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국회 출입구 쪽이 굉장히 혼잡한 모습인데요. 예, 최태원 네, 최태원 네, 회장의 최태원 SK그룹 모습이 회장. 보이고 있죠. 역시 이제 여기서 이제 방문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태원 SK 회장이 도착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이어서 CJ의 손경식 회장도 도착을 했습니다. 손경식 네.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뭐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CJ그룹은 또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나중에 예. 올 8월에 이재현 회장의 특별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네. 올 2월에 이제 1조 4천억 원의 K컬처밸리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중 추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손경식 회장의 모습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 의혹이 있고요. 또 이미경 부회장 퇴진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원동 수석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이미경 회장은 녹취 빨리 파일까지도 예. 풀어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시켜라 하는 압박을 경제수석 당시 그 조원동 수석을 통해서 직접 압박을 받았었던 손경식 회장입니다. 네. 오늘 그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시 반쯤부터 재벌그룹 총수들이 한 명씩 도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승현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입니다. 회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하는 모습 김승현 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자,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에서는 비껴나가져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면세점 선정 때 하나갤러리아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도 혹시 의원들 지위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정유라 씨와 그 아마 셋째 아들과 같이 승마에 있어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기업들의 좀 받았다고 억울한 거절했다는 측면이 증언도 많이 있었기 부각되고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라는 게 어떤 뜻이신가요? 기업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기업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지금 가장 뭐 적극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청문회 어떤 뭐 소감이십니까? 입장이라고 할 때 좋은 기회다. 기업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김승현 회장이 오늘 질의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어서의 뭐 압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네. 지금 현재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인데요. 예. 그 직전에 이제 한화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그 승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의 진실을 밝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그룹 김승영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네. 자, 기업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뭐 정부와 그리고 어떤 뭐 주고받고 하는 게 뇌물이 성립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자다라는 그 여론이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청와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오늘은 그 법적인 책임을 논하는 자리는 일단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대로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증언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 후에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그런 책임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적인 그런 그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말을 가린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룹 총수가 알고 있었던 일, 정말 겪은 일을 가감없이 진실되게 말을 해야만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벌의 총수에 그리고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이번 사건의 그런 사태 수습 어떤 식으로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10시면은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9명의 그룹 총수 가운데 구본무 LG그룹 회장만이 도착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하는 것 1988년에 50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죠. 뭐 권력의 압력에 대해서 이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정주영 회장의 당시 발언이 실제 또 결정적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날아갈 듯 냈고 두 번째는 이체에 맞아서 냈고 세 번째는 나 편하려고 했다라는
뭐 일종의 폭탄 발언이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유죄 관련한 문제도 성립이 됐었는데 오늘 청문회 입장에서는 과연 나온 이 8대 그룹의 재벌 총수 중에서 과연 스스로 네. 나편하려고 우리 사업 잘 되려고 좋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리는 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솔직한 기업들의 속마음 아닐까요? 속마음이겠죠. 네. 속마음이나 아마 그런 발언까지 하게 되면 본인 네. 스스로도 뇌물 공여자가 되니까요. 네.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연습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뭐 좀 재벌 기업들이 각종 재단과 그리고 최순실 관련한 사업에 돈을 냈는데 이것이 이제 뇌물죄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 회장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특검 수사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뇌물 관련 범죄까지 확인을 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이 대가성이고요. 이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뇌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예. 자, 지금 구본무 지금 회장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LG 역시 여러 가지 청탁 의혹이 좀 있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경제에 대해서.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구본모 LG그룹 회장까지 9명의 기업 총수들이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손 변호사님 뭐 네. 말씀하시던 것 이어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뇌물범죄 성립 여부가 굉장히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 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이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뭐 이견도 있습니다만 또 뇌물을 이렇게 준 사람, 쉽게 표현해서 받는 사람 양측에 한 명만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양쪽 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뭐 법률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자기는 받은 것은 없지만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네.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 정도의 그 표현을 했을 경우 그건 뇌물죄 성립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뇌물죄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행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본다면 피해자가 됩니다. 즉 네. 강요죄나 직권남용 등에 의해서 결국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요. 뇌물죄가 되려면은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가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범죄 피해자로 구성이 된다면은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 그 기업 총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앞으로의 그런 그 법적인 책임을 결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연루돼 있는 이 그룹들이 대가성도 있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혹이 뭐 집중되는 것이 역시 4개 정도죠. 네. 이제 삼성그룹이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가장 큰 여기에 네. 국민연금 찬성이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와 SK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추가 선정이 있습니다. 네. 실은 작년에 다 끝났는데 올해 4월 말에 갑자기 또 뽑은 그 이슈가 있고 네. 여기 SK그룹과 또 CJ그룹은 특별 사면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4개 정도 그룹에 집중적으로 질의응답들이 몰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맨 마지막에 아까 LG그룹은 예.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대통령 독대에 있었던 내용을 이미 자료로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출연 뭐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인프라 같은 거에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맨 마지막에 온 이유도 가장 홀가분한 느낌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재벌그룹 총수들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기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그 대가성과 지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제 그 기업 총수들과 이제 그 정치권 인사, 특히나 대통령의 또는 경제 관료들의 그 면담 자리에서 예. 면담 자리가 독대 자리가 자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어떤 그 기업의 현안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앞으로의 그 나갈 방향 등등을 서로 이제 그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는 있어 왔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이른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가성이 있는 그런 금액이 금전이 오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출연되었고 일단 기업체로부터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 정황들을 볼 때 대가성 인정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특검 수사도 이런 대가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그 핵심을 두고 있고 인력도 많이 배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삼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합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그 승마 관련된 그런 자금 지원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35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정유라 씨 등에게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 측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고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를 지원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삼성에서 승마용 말 고가의 말을 3마리를 이제 구입했는데요. 3피를 구입했는데 그 후에 그 매각을 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자. 하지만 정유라 씨만 그 말을 이제 사용을 했고 정유라 씨 외에 그 말 고가의 말을 사용한 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삼성의 해명을 과연 어디까지 밀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청문회장이 조그만 화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입니다. 청문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청문회장의 이제 기업의 총수들, 9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각 개별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특위는 이제 모두 18명의 의원들인데 의장 한 명 앉아 있기 때문에 17명들이 이제 한 명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제 시간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다시 추가 질문하는 게 5분 하고 여기서 부족하다 한 번 더 할 때 3분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의 의원당 15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자들이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또 최대 7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7명까지 다 곱하게 되면은 거의 한 4시간 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한 5시간 정도가 드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정회가 가능합니다. 한 15분짜리가 한 3번 정도가 가능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빨리 끝나야 오후 한 6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만에 하나 이제 의원들 질의도 그렇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시간도 오버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녁 7, 8시까지는 일단은 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같은 경우는 뭐 증인들이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여야 간사나 이제 그 의장이 이제 그 합의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제 특위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제 본인의 그런 질의 순서가 아니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석을 해서 착석을 한 상황에서 의원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그런 그 질문을 할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 어떻습니까? 대동환 변호사와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이라도 상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물어보고 고개를 돌려서 한다고 한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업 측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상의할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태 위원장 같은 경우 김성태 위원장이 그러면은 원칙상 이게 어긋나는 것이고 직접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알고 보고 듣고 아는 바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증언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의하는 것은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 총수들이 즉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즉답이지만 어쨌든 뭐 상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오늘 이제 나온 것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한 명 회장당 변호인 1명, 비서 1명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서 1명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수행한 것으로 돼서 아마 정몽구 회장은 정의선 부회장과 변호인 이렇게 함께 청문회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은 청문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보니까 명패를 차고 들어간 걸로 봐서는 청문회장에 이제 수행 비서 자격 그 1명의 그 자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고 나온 거죠. 또 아들 입장에서 뭔가 더 많이 자기가 숙지를 해서 조언하겠다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문회에서의 그 지금 다 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개인들의 그런 총수들의 법률적인 판단 또는 의견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정견 발표장이 아니거든요. 즉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질문을 하면은 증인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수행과도 뭔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청문회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으로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특검 조사도 같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재벌 총수들의 오늘 발언들 이게 증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특검 조사에서도 이게 이제 반영이 되겠네요. 사실은 오늘 했던 것도 뭐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에서는 또 별도의 수사를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또 검찰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예.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좀 부실했다. 뭐 결과적으로 뇌물 범죄에 대해서 밝히는데 뭐 모자랐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소환해서 주요 총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바로 특검 수사에 연결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기업 총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 뇌물 관련된 범죄 그리고 또 정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청문회라는 자리가 사실 대기업 총수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담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과거처럼 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쇠 답변이라든가 시간 때우기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제 SNS 시대고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수차례 반복되고 아마 여기저기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질의응답은 과거 역대 청문회와는 달리 재벌 총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이제 청문회장 앞에 모습입니다.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앞장서고 있고요.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또 뒤에 이제 LG 구본무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천천히 청문회장으로 입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손경식 회장도 나오고 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줄지어서 지금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10시 정각에 청문회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 오늘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대기업 총수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지금 청문회장에 이제 증인으로 참고인 또는 참고인으로 이제 출석한 분들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워낙 쟁점이 되니까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증인들이 추가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김신 사장이 나와서 아마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인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환선 본부장도 함께 나가서 왜 찬성을 했냐? 네. 국민연금의 손해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도 받을 것 같고 보면 이제 교수분들도 한 2명 정도가 함께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조언에 따른 아마 그런 자격으로 이런 교수들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 의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들도 같이?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합병이 어땠다라는 것에 예. 대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청문회장에 지금 기업 총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지금 앉고 있는데요. 자, 10시부터 생중계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17명의 특위위원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요. 증인이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위원당 질문 시간은 7분, 5분, 그리고 3분으로 추가 질문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화면의 앞쪽으로 이제 뒤로 이제 보이는 쪽으로 뒷머리가 보이는 쪽이 이제 재계 총수 회장 9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바로 그 맞은편으로는 이제 청문회 의원들 17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10시에 시작이 예정이 돼 있는데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벌 총수들. 자, 오늘 이제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좀 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대다수 그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 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례재단 바로 직전 청문회였었거든요. 예. 그때 출연했던 명단을 보면 지금 나온 사람들의 다 아버지들이었었습니다. 가령 네.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가요,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중훈 회장이 있었고 예. 최태원 회장은 아버지인 최중훈 회장이 당시 출연했다라고 해서 그 명단에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이번 차제에 정말로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한국 경제의 악습, 이 폐단 꼭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예. 네.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에 오면서 이제 그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 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가운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을 밝힐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국회를 찾아서 이렇게 청문회장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게 50 청문회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권력과 재벌,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자, 오늘 재벌기업 회장들 9명의 재벌기업 회장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의 좌측에는 좀 각 기업별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진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게 된 경위도 이제 하나의 의혹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뭐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그 밑에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기업들이 그 내놓은 반응에 의하면은 뭐 그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뭐 최순실을 잘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관련 언론 보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다른 기업 총수들과 약간 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예상이 되는데요.